하나의 사연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 조금은 어려우면서도 팩트가 있으면서도 이건 귀신일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내가 여기를 건드려야 될지 말지도 또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일단 이 미스테리 괴담 차를 내려다 보던 여자라는 건데 일단 제목이 독특해요. 차를 내려다 보던 여자라. 분석을 해보고 제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교도소 관련된 이야기예요.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여기에 무언가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떠돌던 이 이야기를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걸 기반해서 그 주변에서 귀신들을 봤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인데 너무나 미스테리한 이야기라 공유해 봅니다. 글쓴이는 연초에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 엄마들이라 겨우 시간을 맞춰 아이들 재우고 포차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전에 겪었던 무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약 15년 전 남편과 연애 초기에 겪은 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남편과 남편 친구 이렇게 셋이 밤에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점점 어두운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가던 중 도로 쪽으로 유독 휘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위에 하얀 천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뭇가지 위에 서서 차를 내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5년 전에 하얀 소복이면 귀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좀 어렵네요 일단. 근데 좀 무섭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데 나뭇가지 하나에 하얀 천이 뭐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남편에게 제발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고 울면서 말했고 남편 역시 놀라 유턴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급하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같이 본 거야? 그 좁은 도로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저 멀리 하얀 천이 걸린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하얀색 옷을 입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운전자인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본 거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와 나 소름 돋았어. 왜 후진을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왜 후진을 했냐면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냥 차라리 직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에 하얀 천이 걸린 게 보여. 보인다라는 건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란 뜻이야. 혹여나 내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다가 여잔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봐. 차로. 그럼 너무 소름 끼치잖아. 그니까 후진을 한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사람 심리상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보여지는 그 공포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의 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좁은 골목이야. 아니면 좁은 길이야. 근데 거기에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몰라도 사람 같은 무언가가 이러고 서 있어, 가만히. 여러분들은 거길 지나가는데 얼마나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지 아세요? 그거 지나가기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귀신의 집에서도 심지어 그걸 알면서도 무서운데 운전을 하다가 나뭇가지 진짜 둘 다 본 거잖아. 얼마나 무섭겠어. 아, 이거는 좀 약간 신빙성 있네. 한참을 내려와 큰 길에 들어선 뒤에도 진정이 되지 않았고 그때까지 그렇게 또렷한 사람 형태를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조금 진정된 뒤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봐, 저기 있다니까? 나도 그때 봤다니까? 그러니까 뒷좌석에 있던 남편 친구는
뒤에 있으니까 못 본 거고, 근데 예전에 봤었다는 거네. 귀신 출몰 지역이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출몰하는 곳이야? 근데 왜 차를 내려다보고 있지? 알고 보니 남편 친구 역시 예전에 같은 길에서 비슷한 존재를 본 적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글쓴이에게 말하지 않고 그 길로 향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본 모습을 설명하자 친구는 자신이 어릴 적 그 근처에서 할머니 집을 오가던 길에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나무인지 모르지만 위치는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친구 역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그 길을 지나며 나무에 하얀 청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봤는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대구에 위치한 용현사라는 절에 올라가는 길로 알려져 있으며 인근에 현재는 폐쇄된 대구 교도소가 있었던 지역과도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대구교도소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그리고 현재는 폐쇄가 됐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형이 집행된 뒤 연고자 없는 경우 이 근처 산자락에 공동으로 매장하였다고 하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이 길 주변 나무에서 기이한 존재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산자락에 약 70여 개의 봉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남자든 여자든 같이 수용했었구나. 사형수 묘역의 시작은 대구 교도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구 교도소의 뿌리는 일제감정기 이전 대한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 교도소의 시작은 1908년대 대구 감옥으로 처음 설치되어 1910년 중구 삼덕동으로 이전 후 1923년 대구 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61년 대구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 이후 1971년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로 이전하였고 2023년 달성군 하빈면 간물리 신축 교도소로 이전 후 화원에 위치한 교도소는 폐쇄됩니다. 화원 교도소 시대 1971년 당시 경북 달성군 화원면에 새로운 대구 교도소가 건설됩니다. 당시 화원은 외곽 농촌 지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원읍 개발, 아파트 단지 증가, 학교 신설, 도시 팽창이 진행되면서 교도소가 사실상 도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공식 명칭보다 화원 교도소라고 더 많이 불렀습니다. 대구 교도소는 실제 사형장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구 교도소, 일명 화원교도소는 1971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로 이전한 이후 2023년 하빈면에 위치한 신축교도소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52년간 대구 경북권의 핵심 교정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교도소가 대한민국 교정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교도소 내부에 실제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갖춰진 일부 교정기관에서만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2010년 기준 민간인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로 전국 5개 기관뿐이었습니다. 즉, 대구교도소는 단순히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특히 대구교도소는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총 23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동시 사형 집행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공식 사형 집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와 함께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던 시설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대구교도소에 사형수가 많았을까? 사형수는 아무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이 설치된 시설이 우선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구교도소는 영남권
대구의 주요 사형수 수용시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교도소는 영남권 최대 규모 시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중범죄자들이 실제로 수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재소자 중 2003-2004년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사형 확정 후 미집행 상태로 복역하였고 2023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인물인 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초 운영자로서 징역 34년 확정받은 후 대구 교도소 이전 당시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구 교도소의 사형수 묘역은 대구 교도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971년 대구 교도소가 삼덕동에서 화원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묘역이 2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네. 당시에는 화장의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재소자 가운데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무용고자 사망자 처리 체계가 미흡했으며 교도소 인근 산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빚을 싼 자락에 묘역이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묘역은 용연사를 향하는 산길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데 대구 달성원 교도소에서 직선거리 약 2km 떨어진 빚을 싼 용연사 부근에도 이런 식으로 매장된 70여 개의 봉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2km 떨어진 묘역이 있고 용연사를 가는 방향이네. 그러면은 그 귀신을 목격했다는 분들도 이 길 루트를 갔던 거고, 용연사 사형수 묘역과 관련된 괴담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산길 드라이브 문화와 오토바이 폭주, 야간 음주 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곽 산길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용연사를 향하는 산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음산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용연사 길은 지금과 달리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 산안개가 자주 끼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고 도로 주변의 숲이 매우 울창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밤에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강한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안개가 꼈으면 귀신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합리적 의심은 해볼게요. 가로등도 없고 안개가 끼고 나뭇가지 사이에 안개가 이렇게 하면 그늘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기 처음 등장해 널리 알려진 괴담이 바로 무덤 숫자 괴담이었습니다. 사형수 묘역으로 올라가기 전 봉분의 개수를 세면 대략 72개인데 다시 내려오며 세어보면 73개로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72개였는데 내려올 때는 73개였다고? 하나가 늘어났다고? 왜? 잘못 센 거 아니야? 또 다른 버전에서는 마지막 무덤까지 모두 세면 안 된다. 숫자가 달라지더라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같은 금기사항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맞지? 저기는 사형 집행당한 사형수 묘역인데 굳이 뒤돌아볼 필요는 없죠.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사형수, 무용고, 재소자 묘역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더욱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졌고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용연사 사형수 묘역은 대구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담력 체험 장소, 이른바 공포성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용연사 방향으로 올라가 무덤의 개수를 세어보거나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보는 등 담력 시험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이러한 괴담들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존재했던 묘역과 어둠과 인적이 드문 산길이라는 환경이 결합하면서 용연사 일대는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괴담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전보다 알려진 사람이 적고 도로 정비도 일부 이루어져 예전만큼 공포 명소 분위기는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대구 지역에서는 용연사 사형수 무덤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떠올릴 정도로 꽤 유명한 지역 괴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형수 묘역이라는 게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흰 소복의 여자는 용연사 가는 벚꽃길 근처에서 가장 많이 퍼진 이야기고, 늦은 밤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등산객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로 한참 올라가는데 또 앞에 같은 여자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안 보였다, 맨발이었다, 우산을 쓰고 있었다, 백밀러를 보면 사라져 있다. 특히 비 오는 날, 안개 끼는 날에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러면은 안개 끼고 비 오는 날에 이 라이트에 비춰진 안개가 사람 형태로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가설은 있는데, 근데 정말 사람처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의심해볼 법하네. 따라오는 차. 90년대에서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돌던 이야기로서 밤에 친구들끼리 담력 체험으로 용연사 방향을 올라갔는데 뒤에서 헤드라이트 없는 차가 계속 따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한 점은 백밀러엔 보이는데 실제로 뒤돌아보면 없음. 예? 거울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다고? 커브 돌 때마다 가까워짐. 절 입구 근처 가면 갑자기 사라짐. 이게 더 무서워. 저 정도의 잔상의 기억이라고? 거울에 비춰진 거잖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형을 집행당한 사형수의 시신이 운반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장례가 없잖아. 제사라는 개념이 없잖아. 장례. 그러면 그대로 저 길을 똑같이 운반했을 거 아니야, 차로.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개 무섭네. 친구들끼리 밤에 가면 맨 끝 봉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야기. 가까이 가면 없는데 멀리서 보면 계속 보인다는 식입니다. 애인인 남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던 여자가 그립고 괴로운 마음에 교도소 근처 나무에서 교도소를 바라보며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진짜 있었다고 들었어. 아주 예전에.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허무맹랑한 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괴담이잖아. 팩트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게 2km나 떨어지는데 2km에서 보이긴 하겠지, 산에 있으면. 근데 굳이 그렇게 먼 데에서 했을까? 했다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동시에 한 건가? 와, 이건 좀 무섭다. 저도 모르겠어요. 용연사 올라가는 계곡 쪽에서 밤에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네요. 여기가 묘역이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아, 용연사가 여기 있네. 거의 여기 올라오는 길에 묘역이 있을 거고, 산자락에 귀신이 있는 건가? 아, 잠시만요. 이 괴담의 핵심은 여잔데, 근데 묘역은 산 입구에 있네. 구교도소가 여기면, 여기가 묘역 근처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자지? 되게 무당 입장에서는 나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 자기 애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 교도소를 바라보고 나무에 뭐 목매달아 안 좋은 선택을 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아직도 거기다 서려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거든. 저기는 귀신이 없을 수가 없다예요, 사실. 하얀색 물체를 본 거는 헛것을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은 안개도 끼고 옛날엔 그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공통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봤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턱길 수도 그러니까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죠. 보통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턱끼들 특징이 하얀색이거나 집안 사람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얀 소복이 아니라 그랬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수복이 모르겠어요. 제수복은 하얀색이 아니네. 제일 중요한 건 저의 해석은 그거거든요. 저기는 중범죄자들이 있었고, 어쨌든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이제 좀 살해도 했던 그런 중범죄들이 사형 집행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해코지 당해서 죽은 귀신들은 보통 그 원한과 한을 품고 그 살인자를 따라간다는 말? 복수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사형수 묘역이면은 그 원한기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형수들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없을 수가 없는 데라고 하는데 좀 궁금하다. 이 하얀 옷을 입고 계속 보여지는 이 여자 귀신의 정체가 궁금해. 왜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지. 왜냐면 사형수는 죽었잖아. 왜 안 떠날까? 이 사형수들의 원한을 갖고 분명히 왔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 거잖아. 근데 어떤 원한이 있어서 아직까지 있는 거야거든? 타겟이 바뀌어서는 아닌 것 같아. 아, 알았다. 못 찾았구나. 왜냐면 지금 보면은 여자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도로변에 보여진다 했잖아요. 사형수를 못 찾았나 보다. 그러니까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는 일단은 제 분석은 그건데, 그러면 사형이 집행 마지막 된 날 기준을 봐야 되네? 아, 저기를 근데 묘역은 못 가요, 여러분들. 저희가 무덤가에서는 촬영 안 하시는 건 아시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원한 때문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기를 제가 무당동으로 갔는데 그냥 좀 약간 미스테리 계단 추적으로 가는데 사형수 이름 나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저기는 좀 무속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냥 헌터 느낌으로 가야지 좀 뭔가가 나오겠네. 아무튼 저희 분석은 그럼 그렇습니다. 사형수에 대한 원한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닐까가 이번 미스테리 괴담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제가 좀 가볍게 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가볍게 가면 항상 무겁게 돌아와서 일단 한번 저기는 정말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찍히는지, 그러니까 저기 미스테리 괴담이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지만 좀 확인하러 가볼게요.